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3부 중 일부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리트허르 브레흐만의 책입니다. 이분은 1988년생입니다. 부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오리지널 책은 네덜란드어로 2014년에 썼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게 2017년이고요. 우리말로도 같은 해 2017년에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브레흐만이 주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국경 없는 세계가 그것입니다. 영어 책에 15-hour work week라고 주 15시간 노동이 있죠. 왼쪽 아래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이고요. 오른쪽 아래 오픈 보더스, 열린 국경, 국경 없는 세계죠. 아래 가운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스티븐 핑커가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세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 핑커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195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고요. 인지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스티븐 핑커가 이 책에 대해서 bold thinking, 과감한 사고, fresh ideas, 신선한 아이디어, and lively propose, 생동감 넘치는 산문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이 앞서 말씀드린 네덜란드어로 쓰인 책 표지인데요. 제목에 Gratis Geld for Iedereen 이렇게 쓰였죠. 직역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돈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어의 책 제목입니다. 부제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더 큰 아이디어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설명은 김영사 출판사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책 앞 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리트허르 브레흐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가져왔고요. 책 앞 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브레흐만을 새롭게 떠오르는 유럽의 젊은 사상가로 소개하고요. 역사, 철학, 경제학에 관한 4권의 책을 저술했고 그 중에 진보의 역사는 2013년 최고의 논픽션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는 등 뛰어난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본소득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여러 신문, 방송 등이 이 책을 특집 기사로 다뤘고 BBC에서도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예스24 홈페이지에서 브레흐만에 대한 소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대한언론 드 코레스폰던트 창립 멤버입니다. 공부한 곳은 여기고요. 특별히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언론인입니다. 2017년 다보스 포럼 회의에서 그곳에 모인 부호들에게 문제는 당신들과 같은 부자 엘리트들의 조세 회피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3년 벨기에 최고 논픽션상을 수상했고요. 역사, 철학, 경제학 분야에서 5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을 촉발시켰고 32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휴먼카인드라는 연대와 협력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작가, 언론인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한 간단한 책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현실주의자들을 위한 유토피아는 보편적 기본소득, 15시간의 짧은 근무, 모든 국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세계 국경을 개방하는 것, 이러한 3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류가 보다 생산적이고 공평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는 네덜란드 온라인 저널
디 코레스폰던트의 일련의 기사로 작성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붐이라는 네덜란드 온라인 책방에서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한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흐만은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장, 기본소득, 주 15시간 근무제, 국경 없는 세상에서 빈곤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모두를 위한 무료돈, 네덜란드어로 된 원래 제목이죠. 이것은 당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로비스트, 사업가, 비전 없는 정치가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브레흐만은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명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몽상가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때는 노예제의 종식도 힘들 것이고 설마 민주주의가 종식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듯 유토피아 또한 이 세기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플랜 목차를 잠깐 보면 이렇게 10장으로 되어 있고 에필로그로 끝이 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브레흐만은 세 가지 중요한 주장들을 하고 있죠. 보편적 기본소득, 15시간의 짧은 근무, 전세계 국경 개방. 그래서 책에 어디서 각각의 주장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1번 보편적 기본소득은 주로 2, 3, 4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15시간의 짧은 근무는 6장, 7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 국경 개방은 주로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디서 세 주제를 각각 다루는지 정리해 봤고요.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그림들을 가지고 브레이히만이 제기한 문제와 해결책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같은 내용, 전체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도 남을 만큼 부유한데 우리 중에 일부는 어째서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지, 과거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현 인류는 그 소망이 실현된 현실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브레흐만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답은 짧은 노동시간,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국경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브레흐만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전체 책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1부는 일단 문제 제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유토피아의 귀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들 2부, 3부에서 이 세 가지 주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정리할 것입니다. 자, 1장 유토피아의 귀환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인류는 견뎌내야 했습니다. 역사의 99%를 차지하는 기간 동안 인류의 99%는 가난했고 굶주렸고 더러웠고 어리석었고 질병에 시달렸고 못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부가 쌓였고 영양분을 인류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끔해지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졌고 외모가 준수해지기까지 했다고 브레흐만은 지적합니다. 여기 경이롭게 발전된 200년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래 반쪽은 1800년대 데이터고요. 여기 위는 2012년 기준 기대 수명 데이터입니다. 즉 Y축은 기대 수명 수치이고요. 아래 X축은 1인당 소득을 미국 달러로 표시해 놨습니다. 1800년 기준으로 가장 잘 사는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이 3,000불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도 평균 40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같은 네덜란드를 비교해 볼 때 소득은 거의 4만 달러에 육박하고 기대 수명은 80세를 넘어섰습니다. 1800년에서 2012년 약 200년 동안 소득과 기대 수명 정말로 경이롭게 발전했죠. 예방접종률도 놀랄 만큼 증가했습니다. Y축이 접종률이고요. X축은 1980년에서 2008년, 2010년까지 30년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선이냐 점선이냐 등등 해서 디프테리아, 결핵, 소아마비, 홍역, B형 간염 등 모든 예방접종률이 놀랄 만큼 상승했죠. 그에 반해서 전쟁은 감소했습니다. 세계 10만 명당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표시한 건데요. Y축이 사람 수고 X축은 연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즈음인 1945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2010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0.3명이 죽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많은 인류들이 현재 풍요를 누리고 있죠. 무릉도원에 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1989년 미국 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우리 경제는 경제적 계산, 끊임없는 기술 문제 해결, 환경에 대한 관심, 복잡한 소비자 요구가 충족되면서 삶이 축소된 시대로 들어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시대에 낙원에서 자신을 향상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자신을 향상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충분히 부유해졌는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오래 일을 하고 있죠. 빈곤이 퇴치된 것 같은데 지구상의 많은 인구들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의 60% 이상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 기술 관료제가 인간을 지배하는 듯 보여지고 또 정치는 점차 의미를 상실하여 문제 관리 정도의 역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반면 시장이나 상업적 이해 집단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식품산업은 건강에 해로운 허접한 음식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범람하는 광고 산업은 계속 소비와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브레흐만은 그래서 이제는 유토피아적 사고로 돌아갈 때라고 그래서 일장 제목을 유토피아의 귀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북극성은 항상 일정하게 북쪽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도에 없는 머나먼 대륙인 유토피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리고 유토피아가 표시된 세계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브레흐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꿈을 꿨던 그리고 깨달았던 각성한 몽상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더러울 것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리석고 질병에 시달리고 추할 것이라고 브레흐만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토피아가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풍요롭죠. 하지만 그 풍요에 안주해 있으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그 풍요로운 현재는 오히려 황량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1부 유토피아의 귀환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번에 걸쳐 책 나머지 부분을 브레흐만의 3가지 주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